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경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많잖아요. 형사님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통 뭐 좋아하시나요? 이 프로가 좀 이렇게 까는 프로잖아요. 예? 사실은 그 알조알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이두현 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두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현재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감 이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연쇄살인범 정남규를 검거할 때 담당 팀장님이셨고 노들길 살인 사건 당시에도 담당 팀장이셨던 이두현 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형사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된 게 그 사건 취재할 때였잖아요. 몇 년 차 형사시죠? 경찰은 총 34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형사 생활은 25, 6년 정도. 그럼 주로 그 25, 6년 동안 강력계에 계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청계에 계신 거고. 예. 지금까지 형사님이 해결한 사건이 한 몇 건이 되는지 기억하세요? 바로죠. 그거 뭐 하도 많아가지고. 대략 그래도 뭐 요 정도는 했을 거다. 형사 생활하면서 네. 강력 사건은 딱 한 건 빼놓고 다 해결한 것 같아요. 딱 한 건. 예, 영등포 당산동에서 여대생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범인은 아직 검거 못했어요. 형사 생활하시면서 유일하게 해결을 못한 사건이 그거 하나예요? 네, 그래서 미제 사건. 그럼 되게 좀 잊기 힘든 사건이겠네요, 형사님한테. 그렇죠. 그 얘기하면은 속상하고 지금도 먹먹한데 지금까지 가슴에 한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택시 기사분이 잠깐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다가 배수로에서 그 피해자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날 좀 기억이 나세요, 그날? 강력팀에서 근무하면서 당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전 받는 즉시 그냥 현장에 갔었죠. DNA는 피해자 시신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DNA 나왔을 때만 해도 범인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범인은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요새 범죄자들은 다 DNA 채취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모든 범죄자들한테 DNA를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죄명에 따라서 네. 채취하는 사람도 있고 DNA 채취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사건 이후에 그 범인이 DNA를 채취하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춘재도 잡히고 싶어서 잡혔으니까 그 과학수사입니다. 이춘재의 경우는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건데 범인이 나온다면은 이춘재처럼 교도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나온다는 사회에서 거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때 저희 인터뷰했을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끔씩 술 사서 찾아간다고. 네. 요즘도 종종 지금은 못 가요. 위에 그 성산대교 있잖아요. 하세요? 네. 거기 뭐 임시 가변도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 그 오래전서부터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아. 장소가 다 훼손됐어요. 예전에 그러면 소주 들고 예. 찾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던 거예요? 피해자한테 미안한 얘긴데 영감 좀 떠오르게 해줘라. 잡아야겠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까. 거기 갈 때마다 미안하고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미제 사건을 많이 다루잖아요. 사건 취재를 위해서 당시 담당했던 형사님들 찾아뵈면은 사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 형사님 찾아뵀을 때는 되게 좀 흔쾌히 인터뷰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딱 한 가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형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담당 수사팀장이었는데 이걸 못 잡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하늘만 쳐다볼 수 없었고 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제보라도 받으려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진짜 결정적인 이런 제보를 해주신 분 있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라도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원한 풀어줘야죠. 그럼 형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꼭 잡힙니다. 이건 꼭 해결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신 김에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제보가 있다면 여기다가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2006년도 7월 2일 밤과 7월 3일 새벽 이때입니다. 토끼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술 취한 여성을 납치를 하고 그런 것을 목격하신 분이나 이 사건의 결정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꼭 제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정남규 검거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연쇄살인범 정남규 검거를 하실 때 당시에 수사팀장이셨는데 당시 상황 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죠. 정남규가 범행하러 방에 들어가가지고 금품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파이프렌치라고 그거로 누워있는 사람 머리를 갖다가 휘둘렀는데 그게 빗 맞은 거예요. 바로 앞방에 이제 건장한 청년이 있을 때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튀어나와서 정남규를 검거했던 거죠. 정남규는 절도를 하고 살인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네요. 그렇죠. 정남규가 이제 경찰 인계 과정에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즉시 부전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봉쇄를 해가지고 다른 집 옥상에 숨어 있는 것을 경찰관들하고 검거를 한 거죠. 정남규가 검거되던 날 그 전에 그 부분에 살인 사건이 났었어요. 다른 살인 사건. 아, 다른 사건이요? 네,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수사본부가 설치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매일 거기에서 잠복하고 밤 늦게까지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였었어요. 마침 수사본부가 차려져 있어서 검거도 수월했던 거네요. 그런 면도 있죠. 그만큼 현장에 빨리 투입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연쇄살인범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죠. 강도인 줄 알았죠. 강도. 나중에 보니까 강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다. 감이 왔던 거죠. 어떻게 그런 감이 온 거예요? 검거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보고 맨 처음에 알았죠. 아, 그 파이프렌치? 예, 파이프렌치. 왜 그러냐면 강도 하려고 하는 놈이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호송하는 과정에서 중얼거리더라고요. 뭐라고요? 100명은 죽였어야 하는데 완전 범죄를 못했다. 혼잣말로? 예,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파이프렌치 톱니바퀴 있는데 피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 하루 이틀에 이게 묻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12시간 이상 취조를 했죠.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정남규가 끼고 있던 장갑 문양이 좀 특이해요. 손바닥에 있는 문양이 벌집 모양으로 무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 살인사건 현장에서 손잡이에 그 문양이 이렇게 찍힌 게 나왔었거든요. 아, 살인사건에서? 예.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하고 모 브랜드 신발에 그 운동화 문양이 이제 거의 찍혀 있었는데 그 문양하고 또 같은 신발이었고 이런 물증 같은 것도 갖다 들어대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새벽녘에 처음으로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세자매 사건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인했다고? 네. 아, 자백을 한 거네요? 예. 첫 자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계속 설득을 했죠. 강력범죄를 한 그 범인들로 지가 단독으로 움직이고 저거 할 때는 그게 흉악범이 되고 강력범이 될지언데 그래도 형사손에 딱 잡히면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순해진다는 건가요? 수갑 채워서 형사 앞에 앉아 있으면은 순해지죠. 정남규 같은 경우 우리 미디어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은 뭐 시민들한테 막 뭐 발차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형사님들 앞에서는 또 되게 다른 모습이었나 보죠? 그렇죠. 정남규가 현장 검증 과정에서 날뛰고 하는데 사실은 수사 과정 내내 형사들한테는 상당히 고분고분했어요. 아, 그래요? 네. 협조를 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범행을 다 자백을 했죠. 네. 그러고 마지막 가는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팀장님 하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도 긴장을 했죠. 다 했다고 했는데 뭐 얘기를 할 게 있나. 뒤집을까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아이, 네, 유영철이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 건데 지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빴다고. 아, 그 살인을? 네, 유영철이 무죄 난 게 하나 있어요. 그 이문동 살인 사건인데 네. 그걸 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담당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로 연락을 하고 즉시 수사팀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죠. 가서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진짜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요. 여성이 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때 날씨가 추웠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찌르니까 쓰러진 채로 불켜있는 어떤 식당 같은 데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 거 보고 저는 도망갔다. 그 현장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다 기억하네요. 정확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건은 추가하고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한 거죠. 근데 정남규가 이제 구치소에서 자살을 하잖아요.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법의 집행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형 제도가 있느냐,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아마 정남규도 그건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남규 집 압수수색하면서 범죄 관련 서적이나 뭐나 이런 게 좀 꽤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나름대로 많이 탐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고 없고를 모를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느끼신 거는 정남규가 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왜 그랬어요? 기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강력계 형사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잠복이잖아요. 실제로 잠복을 많이 하나요? 잠복은 필수예요. 그래요? 잠복 안 하면 못 잡아요. 가장 잠복을 길게 했던 게 어느 정도였어요? 한 8, 9일 정도 잠복했던 것 같아요. 한 10일. 예. 보통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뭐 잠복한다면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달렸는데 전체적인 어떤 조직을 검거할 때는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다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2, 3일은 잠복하고 그래요. 영화 보면은 잠복하다가 집에 있을 때 용의자가 택배기사인 척하고 막 벨도 누르고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러나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수법을 쓰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또는 사무실 같은 데는 짜장면 배달통 때로는 이제 뭐 여자 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인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유형이 무궁무진해요. 그거 다 일일이 얘기는 못하는 거고 그렇죠. 수사기법이니까. 수사하는 후배들한테 민폐를 주면 안 되니까 결국 그것도 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영화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약간의 액션이나 이런 건 달라도 기본적인 수사에 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럼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잠복하면서 주로 뭐 이렇게 컵라면을 많이 먹잖아요. 네. 실제로는 뭘 많이 먹어요? 컵라면도 컵라면이지만 네. 제일 많이 먹는 건 이제 빵하고 우유하고. 배달 시켜 먹진 않나요? 아유 어떻게 배달? 아니 저희 음식 얘기 나온 김에 저희 이제 그 알잘에서 항상 하는 코너가 맛집 추천 코너가 있어요. 지금 형사님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꽤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쪽에 좀 맛있는지 추천하실 만한 거 없나요? 영등포 구청 앞에 곱창집이 하나 있어요. 대박 곱창이라고. 대박 곱창. 네, 소주 한 잔 기울이기는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거기는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고. 다른 곱창집이랑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한번 주인 얘기 들어보니까 한우 곱창이 아니라 네. 유구 곱창이라나? 근데 하여간 곱이 맛있고 부드럽고 입맛이 땡겨요. 그지만 또 거기 가면은 주인 아저씨가 부업으로 10만이를 해요. 10만. 아, 정말. 네, 각종 약초나 이런 것을 탁해다가 네. 술 담아가지고 약주 이런 것도 또 서비스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박곱창 가서 이두현 형사님 소개로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삼주 한 잔 따라 주시나요? 주겠죠. 제가 그 노들길 취재할 때도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 채널 촬영까지 나와주셨는데 사실 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미제 사건이나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경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좀 그런 거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해요. 사실 좀 속상해요. 경찰의 실책도 있고 네.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극소수 일부의 그런 경찰의 행동이나 이런 거로 해서 지탄도 받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경찰이 편하지 않게 음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속상하면서도 저런 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경찰이 되지 않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형사님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나요? 솔직한 말로 여기 이 프로가 좀 이렇게 까는 프로잖아요. 네? 까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안 네,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야 사적인 거고 그래도 미제 사건에 제보도 받을 수 있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거 실책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한 번씩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수사가 잘 된 사건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제 사건이나 혹은 좀 수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경찰의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경찰 형사님들은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프로가 잘 담지 않는 걸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저희가 경찰분들 협조받아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도 많은 경찰분들이 협조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형사님들, 경찰 관계자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화 가면은 좀 친절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두현 형사님 좀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노 수사관의 마지막 바람이라고 하면은 시한이 확보된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일조하고 싶은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형사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송 보시나요? 보죠. 매주 보세요? 매주는 못 보는데 오. 진짜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유익한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 좀 봐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하게 될 그 본방 꼭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본방 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